태양계는 잘 아시겠지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8개 행성이 있고요. 보통 이제 지구형 행성이라고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지구와 비슷하다고 해서 지구형 행성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경우는 목성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목성과 비슷한 행성이라고 해서 목성형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행성은 태양계 행성은 8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명왕성이라고 해가지고 행성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는 외소 행성이라고 해가지고 빠졌죠. 그래서 지금 행성의 구분에서 조금 틀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걔도 주기가 안 맞는다든지 그 다음에 해성처럼 우리가 이제 행성 같은 경우는 원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왕성은 자세히 관측해 보니 해성처럼 타원형 궤도를 돌고 있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리고 명왕성 바깥에도 또 행성 비슷한 것들이 관측되기 때문에 명왕성은 이제 외소 행성으로 해서 따로 분류가 됐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명왕성 빠졌고 그래서 태양계 행성에는 크게 지구형 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성형이 있어요. 이 2개의 분류는 이제 D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형은 되게 작고 단단해요. 암석으로 돼 있고 고체형이에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지구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뭐 수성도 마찬가지고 달처럼 단단한 암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성형은 암석이 아니라 기체형이에요. 그래서 수소라든지 헬륨 같은 기체로 된 기체 혹은 액체로 된 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는 굉장히 크지만 부피가 굉장히 크지만 밀도가 되게 작아요. 지구는 단단하기 때문에 밀도가 큰데 보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어쨌건 지구형에는 수성, 금성, 지구는 빼고 화성 이렇게 수, 금, 지, 화가 있고요. 목성형에는 목성, 토성,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 그래서 지구까지 포함해서 8개가 있고요. 태양계 행성들은 특징들이 다 조금씩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두 개씩은 꼭 외워두셔야 되고 이 파트는 전반적으로 지구와 관련된 파트는 다 암기형이긴 하지만 특히라도 천체와 관련된 것들은 다 암기예요. 그냥 외워서 그날 외워서 풀어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알면 맞고 틀리면은 기억 못하면 틀리는 파트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또 시험 때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중요한 것만 오늘 한두 개씩만 꼭 기억해 두세요. 태양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성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천체 시스템을 보시면요. 태양이 있고 이거를 항성이라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 외계를 보면 외계의 별들이 있죠. 별이라는 건 항성이고 밝게 스스로 핵융합을 통해 가지고 밝게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밝게 빛을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태양인 거예요. 그래서 항성이라고 항상 빛이 나는 별. 그래서 태양 밑으로 이제 행성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죠. 그리고 이 행성 위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계를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해양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불규칙하게 도는 애들인데 그걸 해성이라고 해요. 헨리 해성이라든지 이런 애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심형으로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도는 애들을 행성인데 불규칙하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도는 애들은 이제 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은 잘 아시겠지만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요 말고도 이제 요 정도는 이제 기억 아실 것 같고 행성과 행성 사이에서 이제 돌고 있는 애들은 이제 소행성이라고 그러고요. 작은 암석 같은 애들이고 그런 암석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큰 달처럼 큰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소행성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명왕성처럼 행성도 아니고 해성도 아니고 중간 단계에 있는 애를 외소행성이라고 해요. 외소행성. 그래서 행성도 아니고 소행성도 아니고 해성도 아닌 그 중간 단계. 그래서 외소행성도 있고 이 중간중간마다 태양에는 가스들이 되게 많아요. 태초에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한 점에서 폭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수소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헬륨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쭉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98%예요. 이 수소, 헬륨, 가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먼지 이런 것들이 태양계의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성간 물질. 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별을 말하는 거잖아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그냥 티끌 같은 애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뭐 가스라든지 티끌이라든지 뭐 암석, 찌끄레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어쨌건 기본 시스템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돌고 있는 타원형으로 돌고 있는 해성, 그 다음에 조그맣게 행성 행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그 다음에 외소행성,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지구형, 목성형의 행성형을 이제 배울 거고요. 얘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태양계 시스템 자체는 시험에 나오거나 할 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성운영을 보시면요, 행성을 이제 분류하는 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수성의 특징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가까운 순서죠.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당연하게 태양을 바라보는 쪽에서는 굉장히 뜨겁겠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굉장히 춥겠죠. 그래서 지구 그 일별 기온차가 굉장히 높고 낮다는 거. 그래서 기온차가 큰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태양에 가장 가깝고 크기 가장 작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대기가 없고요.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 그래서 낮에는 400도씨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180도씨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약 거의 한 600도씨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왜냐 대기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표면에 운석 구덩이 돼 있는데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아니면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게 표면에 있는 운석 구덩이에요. 왼쪽 사진을 보셔도 달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인데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대기가 있으면 이제 지구로 들어오던 운석 같은 경우는 타가지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작아져서 암석 뭐 파편으로 떨어지겠지만 뭐 수성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대기가 없는 애들은 그냥 바로 그냥 암석들이 이제 운석들이 날라와가지고 표면에 그대로 부딪히겠죠. 그거를 이제 크레이터라고 하잖아요. 운석 구덩이. 그래서 운석 구덩이가 많고 사진으로 봐도 알겠지만 달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수성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달과 비슷한 모습이 다 돼 있는데 운석 구덩이 크레이터가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대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풍화 침식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지구 같은 경우는 태초에는 운석 구덩이가 원래 많았겠지만 대기가 생기면서 점점점 운석 구덩이가 이제 침식되고 풍화되면서 사라졌겠죠. 아니면은 뭐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거나, 그지? 그래서 우리 표면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인간의 개발에 의해서 많이 운석 구덩이가 많이 이제 없어졌겠지만 달도 마찬가지고 수성인도 마찬가지고요. 풍화 침식 작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공기가 없으니까 바로 노출돼 있잖아요. 진공 우주 상태에. 그래서 풍화 침식이 없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운석 구덩이 이렇게 파여 있다. 그대로 이렇게 파여서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달과 비슷한 상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수성은 작고 가깝고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운석 구덩이가 많이 관측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참고로 아까 뭐 정리만 하는 대기가 없어요. 금성 같은 경우는 금성이랑 화성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금성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행성인데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 있는데요. 지구와 가장 크기가 비슷한 게 이제 금성이에요. 화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성은 지구보다 되게 작고요. 금성이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하고 얘는 이제 샛별이라고 하는데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샛별이라고 해서 금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금성은 낮에도 보여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가깝기도 하고요. 금성의 이제 구름이 황산 구름이라고 하는데 황산 대기예요. 그래서 황산 대기 같은 경우는 빛을 반사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좀 더 밝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이제 샛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밝게 보이는 별 중에 밝게 보이는 행성이다. 반사를 잘 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표면도가 약 470도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면도가 약 470도씨인데 숫자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이 이유가 대기가 있기 때문이고요.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거의 두꺼운 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화살표 오른쪽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온실 효과 때문이요. CO2 온실 효과 때문이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로 된 대기다. 이산화탄소가 좀 더 밀도가 크고 무거운 성분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갇혀 있어.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 가스거든요. 이산화탄소 기체인데 우리는 굉장히 적잖아요. 이산화탄소가 0.0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밀도가 높아서 꽉 차 있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못 빠져나가고 온실 효과가 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약 500도씨까지 사람이 살기 힘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비교적 평탄하고 운석 구덩이와 화산이 있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CO2의 두꺼운 CO2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구는 아니까 넘어가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이 좀 제일 많이 나오겠고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 입장에서 식민지로 삼을 행성 중에 하나가 화성을 뽑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물로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극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남극이나 북쪽 지역에 얼음과 이산화탄소로 된 두꺼운 얼음층이 보인대요. 네, 그래서 그걸 그러면 얼음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는 여름에는 녹아서 줄어들고 겨울에는 얼어서 두꺼워지는 게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얗게 화성의 극간에 이제 양극쪽에 얘를 극간이라고 이제 흰색 이제 얼음층 같은 게 관측이 되는데 흰색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름에는 줄어들었다가 겨울에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해서 얘가 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성을 식민지의 후보로 이제 삼는 거죠. 첫 번째 줄에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간,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구형 행성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위성이 굉장히 적거나 한두 개밖에 없어요. 지구는 위성이 한 개가 있잖아요. 화성도 위성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목성형은 위성이 굉장히 많고 수십 개씩 있고 그런 특징이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위성 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위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와 같이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는데 오늘은 중요하진 않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기도 있다는 거. 희박하지만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잖아요. 대기가 있고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CO2가 0.007기랍이라서 굉장히 적어요. 지구에 비해서도 더 적기 때문에 조금 추워요. 여기는 두꺼운 대기가 아니고 얇은 희박한 대기이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거의 없어. 대기는 있지만 온도차가 굉장히 커요. 네 번째 보시면 토양에 산화철 성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많이 지문에 나오고요. 산화철이 철이 녹슨 거예요. 쉽게 말했으면 철이 녹으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붉은색 토양이에요. 산화철 토양이기 때문에 흙에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산소를 만나서 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붉게 보여요. 그래서 화성이 붉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전쟁의 신 이름을 따서 마르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죠. 이게 항상 붉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토양에 산화철 성분이 있어서 붉게 보인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섯 번째,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거기다 밑줄에 넣고요. 그다음 거대한 화산과의 협곡이 있는데 화성 같은 최근에 탐사선이 계속해서 관측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협곡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계곡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되고 물이 흘렀던 이제 흔적들, 홍수가 나서 흘렀던 흔적들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거든요. 물을 직접 촬영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관측되기 때문에 과거에 화성에 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물들이 지금은 일단 극관에서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관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성은 이 정도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물이 흘렀던 흔적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5분 남았는데 네, 목토 천해까지 하기는 시간이 빠듯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1분만 쉬었다가 시험 바로 보고 조금 일찍 끝낼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목성형을 이어갈게요.